원주 혁신도시 안에 초대형 유통업체를 신축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설 농가를 중심으로 일명 과체류 칼라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개충 번식이 빨라져 생육 초기부터 극성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의 시행사인 멀린사가 시공사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앞두고 시공사를 바꿀 경우 이전 시공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어기가 끝나면서 동해안 오징어 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징어 어획량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추진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입점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은 긴장감 속에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추진되는 대형 유통업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6월 입안서를 제출한 지 1년 만으로 이제 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허가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측이 대형마트인지 창고형 매장인지 백화점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계획서에는 판매 시설과 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5층, 지상 3층, 연면적 9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차량 1,200여 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으로 따지면 같은 기업이 운영하는 원주에 있는 대형마트의 6배에 달할 정도로 초대형 상가입니다. 입점을 반기는 반응도 일부 있지만 초대형 상가의 입점 소식에 지역 상인 대부분은 긴장감 속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방곡동에 입점을 하게 된다면은 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또한 마트에 입점한 분들까지도 다 영업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2천여 명은 반대 서명부와 관련 허가를 불허해달라는 진정서를 원주시와 의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과체류의 잎이 뒤틀리거나 열매가 얼룩덜룩해지는 일명 칼라병이 시설 농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토마토 농가입니다. 잎이 오글거리면서 뒤틀리거나 까만 원형 반점이 생긴 줄기가 눈에 띕니다.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 열매를 얼룩덜룩하게 만든다 해서 칼라병이라 불립니다. 올해는 기온이 높은 데다 가물면서 매개충인 꽃노랑 총채벌레의 번식이 빨라져 생육 초기부터 극성입니다. 이 농가는 발병 열흘 만에 8,000포기의 절반이 감염돼 4,000포기를 뽑고 다시 심었지만 병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한 동에 한 3포기, 4포기씩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대수롭지 않게 이제 뽑아버리고 한 4, 5일 있다가 다시 와보니까 아주 줄르다가 이렇게 쫙쫙 퍼진 거예요. 또 다른 농가의 고추밭은 성한 줄기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병이 번져 농사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바이러스에 일단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전염 속도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횡성의 경우 작년 한 해 56개 농가 9만여 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3분의 1이 재배를 포기했습니다. 이 농가처럼 지난해 칼라병이 발생했거나 주변 농가에서 발생했다면 서둘러 방제에 나서야 합니다. 감염된 농가는 피해받은 포기를 뽑아버리고 전용 농약을 꼭 살포하셔야 되는데 3, 4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또 끈끈이 트랩을 활용해 수시로 매개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병이 의심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간이 진단 키트 검사를 의뢰해 초기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도 법외 노조 취소를 거부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연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 노조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니라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내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리는 전교조 교사결의대회에 연가를 내고 참여하겠다고 밝혀 학습권 침해 등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사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할지의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의 시공사가 변경될 전망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착공을 앞두고 공사 주체가 된 영국 멀린 측이 기존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를 배제하면서 또다시 공사에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레고랜드 조성 사업 시공사는 STX 건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영국 멀린사가 사업을 떠맡기로 하면서 STX 건설이 아닌 다른 건설사를 시공사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시공사를 변경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STX 건설은 레고랜드 건설 현장인 이곳에서 복토 작업 등 기반 시설 공사를 하며 이미 4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갈 경우 1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과 공사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멀린 측에 배상 등의 상황을 전달하며 기존 업체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공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2021년 완공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송이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소송이 없으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하지만 레고랜드 사업 추진에만 집중하다 강원도에 불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공사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강원도가 MDA를 체결함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멀린사는 늦어도 다음 주쯤 새로 선정된 시공사를 공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사업 선언부터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1년 완공이 가능할지 춘천 레고랜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원주시형 간염 피해자들의 치료비 지급을 위한 1차 심사위원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시형 감염 피해자 423명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전달받은 치료 내역에서 시형 간염 치료 완료로 분류된 대상자 170명을 우선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결과는 개인별로 통보되며 이달 말부터 1차 치료비 5억 1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치료 후 정산 대상자나 그 외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비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2달간의 금어기가 끝나고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어획량이 늘면서 적막했던 항포구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까지 나가 오징어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채낚기 어선들이 입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선 수조마다 갓 잡은 오징어가 가득하고 펄떡이는 오징어를 옮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금어기가 끝나고 오징어 조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가운데 어획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 강원 도내에서 위판된 오징어는 2,116톤으로 평년보다 51%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24%나 늘었습니다. 수산당국은 동해 남부 해역에 있던 오징어 어군이 수온 상승으로 북상하면서 어획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해 앞바다에는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큰 배들이 독도 인근까지 나가 조업하고 있습니다. 하역하고 막바로 독도로 또 출항할 거. 주야로 해가지고 한 100급 정도, 130급. 그래 이틀씩 해가지고 한 200급씩. 오징어 조업이 활기를 띠면서 한때 20마리에 10만 원이 넘었던 산오징어의 입찰 가격도 4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징어가 나지 않아 한숨만 내쉬던 동해안 어민들의 숨통이 조금 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1분기 강원 지역 건축 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3월까지 도내 건축 허가 면적은 100만 9,600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인 77만 4,800제곱미터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건축 허가 건수는 3,900여 건에서 3,100여 건으로 800여 건이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증개축 허가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주택에서 키우던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집 반려견을 다치게 한 51살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맹견이 옆집으로 넘어가 마당에 있던 이웃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고 집주인 78살 B씨를 위협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개는 핏불 테리어라는 종류로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 농가를 전담하는 담당관을 지정하고 점검과 관리에 나섭니다. 농가별로 지정된 담당관은 농식품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최소 한 달에 2번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 시설 구비와 정상 가동 여부, 폐기물 처리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내에는 33곳에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돼지가 먹는 음식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오염된 가공품이 들어있을 경우 순식간에 열병이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원주교구가 천주교 관련 신앙 유물을 이달 말까지 기증받습니다. 이는 사라져가는 신앙 유물을 수집 보존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주교구 역사관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주교구 내 모든 본당과 공소에 신앙 유물 접수처가 마련됐습니다. 기증 대상 유물은 교회사나 박해, 순교와 관련된 문서나 물품 등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